둘 복만 주성철 영화는 수다다 시즌 2. 톰 크루즈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정우성의 액션을 볼 수 있는 기대 만발하고 있는 영화 신의 한 수입니다. 신혜사 이상해요. 왜? 갑자기 상대가 강해졌어요. 프로 바둑기사 태석은 4개 바둑판에서 살수팀의 음모에 의해 형을 잃습니다. 형 거기 아니야. 거기 두면 안 돼. 끝내. 심지어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몇 년 후 살수와의 대결을 위해 전국에 내노라는 선수들을 모으게 됩니다. 내에게는 지금부터야. 단 한 번이라도 지면 절대 살려두지 않는 악명 높은 살수팀을 향한 계획된 승부가 차례로 시작되고, 범죄로 인해 골마버린 4개 바둑판에서 꾼들의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과연 마지막 승자는 누구일까요? 영화 신의 한 수입니다. 자,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생소한 장르인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가 도착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가요? 스톤이라는 영화와 함께 이 신의 한 수 역시 이 바둑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독특한데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니까 과연 이 영화가 바둑 얘기로 간다면 나는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봤는데 몰라도 봐도 되는 영화라고. 그 바둑을 모르고 봐도 저 영화 속 인물들이 뭔가 대단한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데, Q12 공격해. 마치 그 아바타처럼 그 인물들이 신호를 받아서 바둑을 두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프로야. 왜 갑자기 이렇게 발빨라진 거예요? 거기서 뭔가 좀 더 다른 주제로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주제하고도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와, 이럴 수가. 바둑판을 아예 이렇게 다 풀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격해. 분위기만 보여줄 뿐 정확하게 어디 놓여져 있는지 안 보여줌으로써 바둑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둑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입니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잘 알아서 영화를 찍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경우에 어떤 이게 더 보기 좋긴 하다. 갑자기 제가 진행자가 된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신의 한 수에서의 어떤 정우성과 그 주변 인물들의 어떤 관계를 보면 전형적인 무협지 구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절대 고수를 만나고, 당신 누굽니까? 절대 고수에게 사살을 받고 나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무림의 고수를 만나고. 싸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우성만 봐라. 오로지 정우성의 이야기고 정우성을 통해서 이 바둑의 이야기가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는지, 그게 인간관계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영화 자체가 연속성으로 프랜차이즈적 느낌으로 가주는 영화가 나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좀 더 특화시킬 만한 장면이 없을까를 고민했던 그 장면이 바로 얼음 냉동 창고에서 결투를 벌였던 장면인데, 옷도리 벗고. 네, 옷도리 벗었어요. 그건 뭐냐면 얼음 창고에서 더 추우니까 섞기로 하지. 살냄새를 풍겼단 말이에요. 모래가 다 떨어지는 쪽이 지는 거야. 싸움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도 몸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고수들은 계속 뭔가 열을 내고 있구나. 지금부터 보여줄게. 비트의 저도 세대다 보니까 어쩌면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고 나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뭘 보고 있어요? 정우성이 지금 현재 아시아 최고 액션 배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놈놈놈에서 이 장총을 돌려가면서 말을 타고 질주할 때 그 모습은 과연 그 폼을 아시아에서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넘넘넘에서 이렇게 줄 타고서 쫙 이렇게 옮겨다닐 때 보면 전성기 때 주윤발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우아함 같은 거, 액션을 발레처럼 그 움직이면서 해냈던 그 주윤발의 어떤 우아함 같은 것이 정우성 씨에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화에서도 사실 정우성의 액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어떤 그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그거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정동훈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배우 중에 액션을 제일 잘하는 배우다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액션 배우로서 퍼펙트한 배우, 액션에서는 타야 추종을 불허하는 배우. 역시 정우성은 최고다. 저는 오히려 그 정우성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팀 플레이가 약해진 점이 이 영화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기간에 그 축구팀 감독 같은 이야기를. 눈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이런 절대 고수가 됐대? 난 몰래 보고 배웠지. 허목수 그자들 다시 상대할 거네. 등장할 때도 멋있잖아요. 일단 안성기 씨는 앞을 못 보는데 머릿속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그것만으로 바둑을 다 절대 무린 고수. 그래서 뭔가 후반부에 대단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근데 사실 별 역할이 없었단 말이죠. 실력이지만 연기력이 좋아. 준임과 허목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마지막에 엄청난 팀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초반부에 이 아바타처럼 이용을 하면서 그 살수 측 사람을 제압을 할 때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더 큰 팀플레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보게 되는데 수술하는데 한집반이 이겼네. 마지막은 약간 액션 영화처럼 마무리된 느낌이 있어요. 머리 쓰러 왔다가 절지에 주먹 쓰게 생겼. 난 애초에 주먹 쓰러 왔어. 우리 팀을 다 불러놓고 정우성 씨 혼자 원맨쇼를 해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을 정했을 때는 진짜 신의 한 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어. 지상 최대의 맛 그랬는데 음식점에 갔더니 그저 그래. 이러면 제목이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약간 실망감을 들어. 상대편인 살수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또 다른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 싸움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태석 쪽에서는 그런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설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에서 그 신의 한 수라는 제목 자체가 어떤 거대한 맥거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9회 12 공격해. 저는 신의 한 수를 본 적 있나? 망가진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수 말이세. 신의 한 수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그런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감독의 메시지가 아닐까. 너무 가. 아니 영화 볼 때 너무 깊게 가. 영화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요. 너무 가니까. 시간 되면 바둑이나 한 판 같이 두지. 목숨 걸고 두면 재밌을 것 같은데.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바둑판에서 바둑돌이 전부 죽는 거 본 적 있어. 잘 봐. 지금부터 보여줄게. 신의 한 수, 저의 별점은 3개입니다. 3개. 지난주에도 3개, 이번 주에도 3개. 별명이 3개 아저씨. 정우성의 눈빛 연기야말로 신의 한 수, 무르기 없기. 정우성 원톱 플레이의 효과와 한계.